네, 수익률로 보여주고 수익률로 증명하라. 슈팅스탁 총 9인의 전문가님이 펼치는 수익률 대결 2부 쇼미더스탁.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연입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네. 코롱티슈진이 내일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신라젠도 그렇고 코롱티슈진까지 거래 재개 소식들이 속속 전해져 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당한 이제 부흥기를 겪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저마다 뭐 임상 실패니 네. 상장 폐지니 거래 정지니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정말 많이 펼쳐졌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는지 자꾸 이제 좋은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쪽도 얼마 전에 신라젠 거래 재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또 코롱티슈진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렇죠. 또 과연 이번에도 거래가 재개되면서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오늘 또 전문가님 두 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라젠도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워낙 급등을 했던지라 내일 또 코롱티슈진의 주가 흐름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쇼미더 스탁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롱 우선주인데요. 이 코롱이 자회사 코롱티슈진에 내년 4월까지 3천만 달러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목적은 코롱티슈진 임상지원 확보로 자회사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이 소식으로 코롱 우선주가 오늘장 상한가 달성하면서 27,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 S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52만 위안가량 되는데요. 리튬 가격이 톤당 50만 위안을 넘긴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지난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하이드로 리튬으로 변경하고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코리아 SA가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3,3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유신입니다. 유신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설계 감리, 교통 수송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엮여있습니다. G7 의장국인 독일이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장 움직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력을 나타내며 15% 급등한 4만 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성신양호입니다. 이 종목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레미콘 공급과 건자재 유통 서비스 제공 관계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두 달 만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25%가량 급등하면서 9,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총 4가지 종목 만나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도 그렇고요. 이제 거래 정지되었던 기업들이 거래가 서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무엇이 있을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어떠한 또 이제 수익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공대현 대표님 그리고 신호주 대표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대현 전문가님께서 코오롱 우라는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신라젠도 그렇고요. 이번 코오롱 티슈진 이슈로 이게 급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네. 거래가 한 3년 5개월 만에 지금 거래가 다시 재개가 이제 내일부터. 3년 5개월이면은 거의 이제 제약바이오가 고점 찍고 좀 내려올 때쯤 네, 그때쯤 네. 거래가 정지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뭐 종양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횡령, 뭐 배임 이런 문제들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네, 거래가 정지됐었고 일단 코오롱이 한 19년 동안 이제 인보사의 사태로 지금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이게 인보사를 19년 동안 매진하고 개발을 했었었죠. 그 후에 이제 종양과 뭐 횡령, 배임 이런 문제로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 3자 이제 유증 소식도 한 400억 정도 들려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미국 임상 3상 투약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고 그럼으로써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사실 이번에 신라젠도 그렇고요. 거래 재개하면서 막 상한가를 막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래 재개되면서 내일부터면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신라젠처럼 뭐 상한가라든지 급등 랠리 코오롱 티슈진 만약에 거래 재개되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최근에 왜냐면은- 분위기가 또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가가 19만 원이었거든요. 네, 정고점이 네, 그에 비해 8천 원에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게 아닌가. 와 19만 원이요? 네. 10배를 가도 한 20배를 가도 정고점 그렇죠. 하는 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8천 원에 내일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뭐 상한가 한 방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아. 예상합니다. 야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제약바이오 전성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님 뭐 제약바이오 전성기 다시 올 거라 보시나요? 신라젠을 이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수젠텍이라든지 네. 휴마시스라든지 관련 뭐 제약바이오들이 다 꿈틀꿈틀 움직였었죠. 네네 그렇죠. 네, 코오롱 티슈진도 재차 이제 지금 눌림 구간인데 신라젠도 좀 최근에 눌림을 좀 줬던 구간인데 이러한 이슈로 좀 다시 한번 부각이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코오롱 관련해서도 코오롱 티슈진에 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한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네.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돈이 없나 기업이 돈이 뭐 어떻게 좀 부족한가 여기 좀 재무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되고요. 네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인식을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데 이번에 이 코오롱 티슈진의 유상증자 이슈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유증이라는 게 대부분 보편적으로 되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네. 제 3자 배정 이제 유증은 이게 유증이라는 게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는데 제 3자 배정 유증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400억 정도 코오롱이 400억을 투자한 만큼 이거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많이 보지는 않는데 삼자 배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아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지금의 이러한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같은 거래가 정지되었던 기업들의 이 거래 재개가 시작되면서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도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 정말 제약바이오의 전성기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증시도 꽤나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다 보니 시장까지도 이제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모두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소망을 담아서요. 오늘의 이제 두 번째 기업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업은 신호주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유신이라는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유신이라는 기업 사실 지금 이 수익률 대결에서 네.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도 그렇고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도 유신이라는 기업을 상한가 도전주로 편입을 해서 네. 두 전문가님 모두 수익을 보고 계세요. 뭐 네. 실제로 주대장 전문가님은 이미 익절해서 수익을 보셨고 네. 지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은 뒤늦게 편입을 하셨지만 눌림목에서 네. 진입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슈팅 나오면서 수익 중이신데 네. 사실 도전주는 아니고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오셨어요. 네. 이 유신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일단 첫 번째로 올라가는 종목이 예전에 그 곡물주가 굉장히 강세일 때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점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의 이목을 맞아요. 다 집중시켰고 맞아요. 지금은 아마 한미글로벌하고 이제 유신이 이제 집중을 좀 시키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모두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처음에 재건 관련주였다가 네옴시티로 이제 뭐 간판이 좀 바뀐 거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일단 대장주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인데, 일단 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월봉상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지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만 조금 이제 붙어주고 저점이 이제 높아진다면은 뭐 5만 원까지도 전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은 거의 다 어떤 종목이든지 유신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억 규모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지만은 중동의 그 오일 이제 머니라는 엄청난 수혜를 입은 첫 종목이라는 건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이제 시세 확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PIP의 뭐 지분 인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무대를 뒤집어 놨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가 이제 어디로 이제 흘러가는지, 유신만 일단 1차적으로 많이 올랐을 뿐이지 앞으로 다양한 종목들로 시세 확산이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유신도 그렇지만은 유신이 신고가를 갈 때마다 이제 뒤에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에도 꼭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속속들이 하나씩 공개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오늘 다 알려주실 거죠? 예,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두 전문가님께서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셨어요. 아무래도 대장주라는 거엔 변함이 없기도 하고 언급해 주신 한미글로벌은 주대장 전문가님이 마찬가지로 유신과 같이 편입해서 수익을 냈는데 이런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같은 기업들 지금 편입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편입한 거는 절대 이제 정추세 종목을 이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시장이 약했을 때 이제 강한 종목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역으로 이제 잡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시세 추종 매매를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이제 반전 매매를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스타일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좀 이제 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이제 좀 탁월한 전략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추세 종목을 따라가가지고 뭐 단기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시세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운송, 그리고 주사기까지 올라가지만 이제 이 다음에 이게 올라가고 나서는 좀 이제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걸 미리 이제 빠르게 캐치를 한다면은 앞전에 올랐던 여러분들 그 히림이라든지 다스코 그런 종목들도 뭐 네옴시티 관련 주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세를 잡고 박스권에 머물고 있지만 유신이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해준다. 히림도 그렇고 다스코도 그렇고 지금 자세를 이제 서서히 잡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히림이라든지 다스코 같은 기업도 괜찮다. 뭐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미 뭐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치고 갔기 때문에 뭐 히림이라든지 다스코 같은 기업들은 추세를 이제 막 반전하는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히림이나 다스코 같은 기업을 지금 편입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차트만 먼저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밀린 다음에 좀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좀 이거를 단기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겠다 하면은 여기 있는 그 고점 구간이 6,600원입니다.
거의 이제 한 번 정도만 급등이 나와주면 여기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그 길이 굉장히 크게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코도 마찬가지지만 히림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간이면 또 하나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여기 구간을 또 돌파해주기 시작하면은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월봉으로 찍어보면은 바로 이 친구도 이제 신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친구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나중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왔을 때 9,250원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단타로도 좀 이제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나중에 근데 이런 걸 접근하시려면은 고점에서 따라가시려거든 좀 이제 손절가가 좀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게 여러분도 꼭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네옴시티라든지 재건 쪽 이쪽 섹터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한 섹터들을 통해서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세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신호주 대표님께서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막 추세를 돌린다고 판단이 되는 다스코와 히림이라는 기업을 대안주로서 살펴보시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이 두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업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기업은 코리아 SE라는 기업인데요. 공대원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이 코리아 SE 리튬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리아 SE가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이런 이슈라든지 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리튬 지난 방송 때 리튬 가격이 톤당 한 1억 정도라고 집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지금 억소리 난다고. 네,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네. 지금 1억 한 400만 원 정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더 올라갔나요? 네, 그럼 한 4% 정도 올랐네요. 네, 1억 400이니까. 네,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예. 네,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른 만큼 코리아 SE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네. 지금 저점도 지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도 높이고 있고, 추세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리튬 플러스가 인수되고 나서부터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려 있는 상태에서 리튬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가 급성장을 하면서 리튬 가격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만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금 올해가 한 52만 톤인데 한 2025년도에는 한 100만 톤, 그리고 2030년도에는 한 270만 톤을 좀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수요도 지속적으로 급증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하나 봤는데 네. 거기에서 가정을 세운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인류에게 이제 석유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네네. 지금 사실 석유 가격 뭐 유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경 문제도 아무래도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원유를 대체할 만한 에너지 관련된 섹터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거기서 막 리튬 가격이 엄청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환경 문제와 맞물리면서 리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사실 원유 관련된 이슈랑도 맞물린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계속 이 수요가 원유를 대체할 정도로 리튬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을까요? 반사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요를 줄이고 네네. 리튬 쪽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수요가 이제 반사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코리아 SE도 사명을 또 바꿨잖아요. 네네. 뭐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네. 이게 기존 사업들은 그러면 이제 조금 뒤로 한다기보다는 중점을 아무래도 이제 리튬 쪽으로. 소재 쪽, 리튬 네. 소재 쪽으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내비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돈 냄새가. 그렇죠. 돈 네. 냄새가 또 나고 성장성도 네.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이 기업 우리가 지금 투자해볼 만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리튬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기차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든지 네. 네, 그런 쪽은 미래산업 쪽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코리아 SE는 매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1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5파째죠. 5파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한 17,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가도 지속적으로 좀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임에 따라 리튬 관련주들도 충분히 후발주로 순환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또 본격적으로 사업을 리튬 사업으로 집중하기 위해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하겠다고 얘기도 나왔고 이 리튬 사업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돈 냄새가 나는 또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장성을 생각해서 이쪽 섹터, 이쪽 사업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이번 사명이 바뀌고 본격적으로 사업도 리튬 사업으로 전환하는 성장성이 있는 코리아에서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긴 한데 한번 눈여겨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공대현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드시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입장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공대현 전문가님의 오늘 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장중이라든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상시에 계속 소통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십니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양회인데요. 이 종목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 강세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호주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네. 앞으로도 강세를 보여줄까요?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요?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이제 특히 성신양회가 이번에 뭐 네옴시티에 뭐 이제 그것을 뭐 공급한다 그런 이슈도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그러면 네옴시티 뭐 인프라 이쪽으로 엮여서 간 거네요, 시멘트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네옴시티의 규모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렇죠. 오일머니도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오일머니도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제 규모고 예. 사실 근데 이 네옴시티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네옴시티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좀 이제 숨겨진 걸로는 이제 키디아 엔터테인먼트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동에서 또 하는 건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네옴시티에 가려져가지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만 해도 네옴시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젝트의 이제 한 분야인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논다고 하냐면 이제 키디아 엔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월트 디즈니 굉장히 크죠. 여의도 땅만한 규모의 3배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개장을 하고 완전히 이제 개장을 하는 거는 35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네옴시티도 친환경이지만은 결국에 건물을 올리는 데는 시멘트가 필요하고 철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얼마든지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중동 쪽에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효과가 이제 커지겠죠. 예전에 뭐 쌍방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뭐만 공급만 한다고 하면 그냥 줄줄이 상한가를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일 쪽 그리고 특히 중동 이 사우디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이제 중동 쪽은 단순히 이제 네옴시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줄줄이 이제 중동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 시작을 이제 성신양회가 이제 첫 발자국을 이제 내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방금 뭐 철강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뭐 원자재 쪽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 네. 경기 순환주들, 네. 뭐 건설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인프라 수요가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들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옴시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철강주는 그 세아그룹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세아그룹이 예, 그쪽에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동 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철강 원자재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동 쪽에 직접 공급하는 그런 업체를 그렇죠. 좀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이런 게 차트에 나오진 않잖아요. 네, 예, 종목을 그러니까. 잘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 이제- 섹터가 간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철강 그룹은 네. 뭐 미국 쪽에 수출하고 중국 쪽에 수출하는데 여기는 중동 쪽에 수출하면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차트 분석보다는 이제 기업의 내면에 좀 이제 집중을 하고 네. 어디에 수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철강 쪽에서는 세아그룹이 네. 중동 쪽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시멘트도 그래서 성신양해가 오늘 급등이 나온 거네요. 중동 쪽과 오늘 연결해서. 특별하게 급등이 좀 이제 잘 나와준 게 예. 이렇기 때문에 일단 중동 쪽으로 본다면은 시멘트 관련주는 이제 대장주는 성신양회. 대장주는 이제 성신양해가 될 것이다. 시멘트에서는 중동 테마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 네.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여의도 땅의 3배 네. 관련된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키리아 엔터 맞나요? 키디아 엔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놀이공원 같은 건가요? 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SM이라는 그룹에서 네. 이수만 프로듀서님이 네. 이제 뭐 계약을 해지한다, 이제 그렇죠. 뭐 떠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우디가 큰 돈을 주고 그분을 또 이제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요? 예, 왜냐하면은 이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결국에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탈석유화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네. 우리 이제 기름 아니더라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걸 좀 이제 보여주고 보여줘야 싶어하고 되니까. 그리고 결국에 이 석유도 평생은 쓸 수 없는 게 지금 모든 국가가 향하는 게 이제 저기 친환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면은 평생 이제 석유를 이제 쓰지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바이든에게 이제 감산을 원하는 만큼 이끌어주지도 않은 게 지금은 석유 가격을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 딥하게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중동의 상황도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쌀 때 최대한 어떻게 보면 비싸게 이제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판 거를 이제 네옴시티 그리고 키디아 엔터테인먼트 이게 굉장히 근데 작은 규모의 이제 사업이고 앞으로 중동 쪽의 오일머니는 어디로 이제 흘러가는지 일단 단서는 네옴시티하고 키디아 엔터 두 개가 나왔어요. 앞으로 좀 이제 다양한 어떤 기업이 중동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돼서 수혜를 보게 될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엔터 우리가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원유 관련된 수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원유 관련된 오일머니가 대체로서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지가 시장에서 정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네옴시티와 이 키디아 엔터, 엔터다 보니까 또 그 이스만 프로듀서는 이제 영입해 온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네요. 실제로 SM의 차트를 보면은 시장이 하락장인데 뭐 거의 그냥 뭐 조정은 받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은 50%가 빠졌는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예, 이런 신모기가 것도- 좀 물량이 이제 매집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결국에 이것도 좀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의 수혜를 이제 받는 것 같고 지난번에 뭐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제 좀 추천을 드렸던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NC 소프트 정말 많이 빠졌는데 이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NC 소프트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노란 너무 난감한 톡방에서 질문이었나요? 네, 노란 톡방에서 네. 거의 제가 발바닥 각질해서 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 두 자릿수 정도 일단 수익권인 상태로 일단 네.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노란톡에서는 이제 수익 중이군요. 예, 이미 뭐 두 자릿수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제가 정확하게 34만 원 이하, 정확하게 이제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진입해봐도 좋겠다. 네, 내년 그러니까 얘네의 이제 오일머니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동의 사우디 펀드가 매집한 곳이 여기입니다. 45만 NC 원. 소프트를요? 그렇죠. 어. 지분을 지금 10% 가까이 보유해가지고 우리 NC 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님하고 거의 이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지분율이요? 예. 와.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영권의 문제는 좀 없을까 그런 네. 이슈도 이제 나왔죠. 사우디 친구들이야 워낙에 또 돈이 많으니까. 이 시총 정도야 뭐 얼마든지 정말 큰 기업인데. 네 정말 큰 기업인데 아무튼 근데 물려있는 가격대는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대. 그런데 지금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 의사가 있고 앞으로 K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걸 보면은 단기간에 뭐 매각을 할 용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우디 국부펀드가 매입한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34만 원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조금 더 뭐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중동 관련해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네. 그냥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네요. 네. 뭐 사우디 국부펀드 들어가 있는 NC소프트도 정말 영원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끝을 모르고 떨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추가 매입할 의사도 있고, 지금 대주주 그 오너랑도 네. 거의 지분이 비슷할 정도라고 하니까. 넥슨도 마찬가지고 지금 넥슨도요? 넥슨도 이제 지분 매입을 했고 그럼 이제 좀 저가 매수 해볼 만 하겠네요, 게임주들은. 게임주들도 그렇고 요 엔터주들도 이제 움직이는 게 심상치 않은 게 네. 결국에 탈석유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그 엔터주하고 게임주를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관광 도시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한 게 퀴리아 엔터예요. 그게 그냥 단순히 놀이공원이 아니라 뭐 게임, 그렇죠. 뭐 거기에- 가수들 뭐 이런 엔터 공연 그렇죠.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거네요. 네, 메타버스도 들어가야 되고 결국에 이제 가상 현실이라든지 네. 그러면 또 이제 관광객을 이제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좀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이 이제 수급이 돌고 거기에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그냥 이거는 단순한 테마로 끝날 게 아니고 분명히 많은 주도주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이러다가 이제 전문가님하고 한 시간 예. 지날 것 같아서 예. 자세한 내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썰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이 그 사우디 국부펀드 뭐 지금 게임주들 NC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아까 넥슨 쪽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관련된 얘기들도 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중동 이벤트 네. 뭐 사우디 국부펀드가 들어갔다느니 오일머니가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든지 네. 아까 전에 뭐 다스코나 히림 이런 종목들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온라인 공개 방송에 좀 빠짐없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9시부터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오늘 해야죠. 방송 지금 바로 끝나고요.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 모조리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요.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 스탁 입력하고 들어오시면요. 무료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 9시부터 시청 가능하시니까 지금 미리 접속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보유 종목 현황이라든지 추후 상한가 도전주로 과연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잠시만 채널 고정해 주시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 스탁 총 9인의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수익률 대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기업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들의 현재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카운터 전문가님, 현재 금강철강과 STX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방금 1부에서도 출연해 주셨는데 2차 전지와 전기차 쪽 섹터 종목들로 모두 집중해주고 계십니다. 2차 전지 급등 나오면 그대로 한번 또 수익률 역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지금 현재 조일알미늄과 KBG, 피플바이오, LS전선 아시아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신호주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SM 엔터주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를 비롯한 한국가스공사와 로봇주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 총 5기업으로 편입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오늘 바로 또 출연을 해주셨죠.
과거에 이제 제지 관련해서 원자재 쪽으로 움직임 나오겠다 말씀을 해주셨던 무림페이퍼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세를 보여주었고요. 현재 보유 중이시고 제약바이오 쪽인 툴젠과 샘표도 한번 급등 단기간에 나올 거라 보셨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렌텍도 추가 급등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 지금 현재 두 종목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신호주 대표님과 공대현 대표님 아주 같이 출연하신다고 나란히 순위권에 계십니다. 딱 붙어 계세요.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 ITM 반도체 한 기업인데 지난주에 원익 P&E의 급등이 아주 한 주 만에 강력하게 나와줘서 단숨에 원익 P&E로 수익률 순위 3위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로열로도 꿈꾸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2등이십니다. 현재 5기업을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모와 석경AT, EV수성, 유신 현재 종목들 A+까지 5기업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데 A+를 빼고는 모두 빨간불 켜고 계십니다. 이게 매도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보유한 상태에서 빨간불 켜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데 대단하십니다. 자, 더 대단한 지금 1위를 놓치지 않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 그린케미칼, 유신, 한미글로벌, 한신기계까지 정말 빨간불 켜놓은 거를 보면 둘째가라면 서럽죠. AD테크놀로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 한신기계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실 구간에 있는 AD테크놀로지는 딱 파란불 한 기업만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바로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또 순위를 한번 살펴보셨는데 상위권 경쟁도 정말 치열하지만 중위권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두 전문가님들 오늘 신호주 대표님과 공대현 대표님 출연해 주셨는데 두 전문가님들 같이 출연하신다고 순위도 어쩜 그렇게 딱 붙어 계세요. 4등, 5등으로. 수익률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 누가 더 앞서갈지 현재로선 공대현 대표님이 더 앞서가고 계십니다. 현재 4위를 기록하고 계신데 자, 대표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슈팅 나와서 또 더 올라가야죠. 네, 지금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안주한다, 만족한다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어떤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 추가적으로 슈팅 나온다고 하기 그런 게 슈팅 나온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에코바이오는 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좀 쌍바닥 구간이죠. 현재 많이 눌렸고 현재 쌍바닥 구간 5,000원 부근을 좀 맴돌고 있어요. 특별한 공시가 없고 악재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한 5,000원에서 4,700원에서 5,000원 부근을 좀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다소 적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지금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이상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도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11월 달에는 75bp가 거의 확정인데 12월 달에는 빅스텝 수치가 좀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럼으로써 지금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현재 좀 부진한 흐름인데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직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노려보면서 아직 손절가 터치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두 종목 AS 받아봤고요. 바로 신호주 대표님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세 종목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중에서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 또 목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네.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겠죠? 일단 무림페이퍼도 그렇고 네. 오늘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제 좀 드린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네. 시간 내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제지 관련주들의 이제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택배 상자, 그냥 종이 만드는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을 그냥 이제 택배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벌겠지라고 했지만은 이제 친환경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포장지라든지 그런 게 이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보진 않았지만은 요즘 택배를 시킨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이제 머물러 있고 지금 저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탈을 해주긴 했지만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구간까지 이제 길이 굉장히 쉽게 열리거든요. 제가 2,750원을 한번 돌파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매도를 못 하신 분도 있을까봐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기 구간만 이제 지지받는다면은 3,000원까지도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림페이퍼도
목표가까지 꾸준히 잘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도 쭉 보유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이렌텍과 툴젠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무림페이퍼는 근데 또 목표가 위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아. 3분기 실적도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쭉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렌텍과 툴젠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이렌텍 같은 경우가 오늘 오랜만에 그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제 들어와 주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이제 차트를 조금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이제 올리기 시작했네요. 네, 이제 21선을 이제 슬슬 돌파하는 모습이죠. 내일 뭐가 나오냐면은 10월 25일에 메타의 이제 퀘스트가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메타 퀘스트라고 치시면은 그 약간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 익숙한 그 AR 그 안경이 이제 하나가 나올 거예요. 예전에 뭐 영화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비슷한 게임 글래스가 나오는데 AR 글래스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얽히고 그리고 뭐 배터리 시장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뭐 전자담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서빙용 로봇이라든지 배터리팩 그런 게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적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있는 재료라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두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에 아바타도 개봉하고 내년 1월 되면은 AR 글래스를 애플에서 출시합니다.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실적이 받쳐주는 건 이렌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꾸준하게 보셔가지고 목표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좀 짧게 드렸어요. 이거는 꼭 수익 시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10월 26일 날 메타 실적 발표도 있는데 영향을 받을까요? 메타는 일단 기존에 기대치 자체가 너무나도 낮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월가 가이던스들 보면은 뭐 이번에는 뭐 망했어 이렇게 뭐 점을 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 뭐 그러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뭐 떠들어 놨으면은 뭐 망한다고 해도 뭐 주가는 생각보다 이제 멀쩡한 네. 예 이미 그만큼 떠들어 놨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은 AR 글래스 그러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아바타 개봉도 있고 그리고 12월 그리고 내년 1월에 애플 글래스까지 모든 그 투자 포인트를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배터리 팩까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는 그냥 이제 여기에 다 집어넣은 그런 이제 테마주의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가는 거는 전 절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꼭 목표가 15,000원까지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들의 보유 종목 AS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편입하실 종목들의 상한가 도전주 궁금하겠죠? 바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공대원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제 종목을 한번 살짝 봤는데 이거 주대장 전문가님이 편입하셨던 기업이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이 기업 역시 이제 전문가들, 실력자들은 보는 눈이 비슷한 건지 오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아, 제가 들고 온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가 이제 순환매라고 하죠. 전기차 쪽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순환매가 또 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 기술적 분석으로는 차트상에 지금 박스권 형태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차트 함께 같이 보시면은 이 박스 안에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지금 반복적으로 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는 1,500원 짧게 뭐 2, 3% 잡고 수익은 한 10% 이상 급등세를 좀 노려봐도 될 만한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번 가격 전략 지금 현재 말씀을 또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린 케미칼 지금 현재 가격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목표가라든지 손절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 1,850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손절가는 1,500원으로 짧게 잡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한 10% 부근 이상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가는 그럼 시초가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네, 이길 시초가 이하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린케미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1,500원.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신호주 대표님 내일 또 공개 방송도 있으신데, 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일진파워라는 일대 원전주입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가 한번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추경호 이제 부총리가 가가지고 이제 사우디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원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협의도 논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거기에도 원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준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재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붙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제 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고 있는데 일단 시간에도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금 지식재산권을 이제 한국 이제 원전 회사에 이제 청구를 했다는 그 악재로 인해서 시간외로 지금 일진 파워는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 한 마이너스 3% 정도가 밀렸을 거거든요.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보면은 한신기계도 그렇고 일진 파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우진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주었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 갭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미국하고 뭐 원전 동맹도 중요하지만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 네옴시티로 이제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노이즈 같은 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제가 14,200원을 이제 잡아 드렸지만은 매수가는 되도록이면은 내일 아침에 좀 이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이제 새롭게 매수하는 걸로 하고,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1,000원까지 이제 기대해 보면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말씀해주신 일진파워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6,400원, 손절가는 11,000원 이제 잡아주셨고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메타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내일 모레이기도 하고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렌텍이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메타 영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전에 바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슈팅이 나오진 않을까 네.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방송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해주신 뭐 오일머니라든지 뭐 국부펀드 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 봐야 예. 되는지도 궁금하고. 예, 원래 차트 같은 걸 이제 띄워드리면서 하면은 네. 저도 이 종목 저 종목 하면서 재미는데, 네. 요즘은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안 좋고 그렇죠. 어떤 국가는 적자가 나고 어떤 국가는 큰 돈을 벌고 있단 말이고, 네. 그리고 돈을 이제 흡수하는 때가 이제 반드시 이제 수혜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제 딥하게 1시간 동안 이제 바짝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무료 방송에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뭐 네. 이제 중동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철강도, 뭐 시멘트도, 혹은 네. 다른 섹터들도 네, 종목별 정말 이제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네. 정말 종목을 잘 뽑아야 한다. 그냥 시멘트 올라간다고 시멘트 그냥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신호주 대표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신 온라인 공개 방송, 제가 이제 이거저거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푸시 넣었습니다.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신호주 대표님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부터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2시간 동안 달려온 슈팅스탁, 그리고 2부 쇼미더스탁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